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공정사용 정책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유튜브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사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사용이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익화가 거부되거나 채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공정사용의 적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공정사용이란 무엇인가? 공정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정사용의 적용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각 경우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유튜브는 이런 공정사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콘텐츠 사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에 새롭고 창의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유튜브의 수익 창출 기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형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자막만 추가한 콘텐츠는 공정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익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공정사용이 적용될 수 있는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2. 공정사용이 적용되지 않는 콘텐츠 예시. 2.1.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의 클립.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한 장면을 잘라서 그 자체로만 사용하거나 간단히 자막을 덧붙여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공정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드라마에서 특정 장면을 잘라내고 그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경우 이는 재사용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유튜브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수익화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기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자르고 해당 장면에 간단한 자막을 붙여 유튜브 쇼츠로 올리는 것. 이 영상은 드라마의 원본 콘텐츠를 단순히 가져와 사용한 것이므로 수익화가 불가능합니다. 2.2. 기존 SNS 영상의 재사용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유행한 영상을 유튜브 쇼츠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틱톡 영상을 재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려 시도하지만 이러한 콘텐츠 역시 유튜브의 공정사용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틱톡 영상이나 릴스 영상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유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가져와 유튜브에 올리면 중복 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인기 있는 틱톡 영상을 그대로 다운로드하여 자막만 추가하거나 짧게 편집한 후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이 영상은 중복되는 콘텐츠로 간주되어 유튜브의 수익화 정책에 위배됩니다. 2.3. 저작권이 보호된 음악 및 영상. 유명한 음악이나 영화의 영상 클립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편집하여 올리는 경우도 수익화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수의 뮤직비디오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장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올리는 경우 유튜브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수익 창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콘텐츠가 자동으로 컨텐츠 ID 시스템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나 인기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장면을 캡처하여 편집한 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3. 공정 사용이 적용될 수 있는 콘텐츠 예시. 3.1. 자신만의 해석이나 분석을 추가한 콘텐츠. 기존의 콘텐츠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이나 해석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대해 자신의 분석을 덧붙여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 이는 새로운 창작적 가치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예시.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영상을 만든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정 사용으로 인정되어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3.2. 패러디와 풍자 콘텐츠. 패러디나 풍자 콘텐츠는 공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콘텐츠를 변형하여 유머러스하게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비판하는 형태로 만들면 이는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여 유머러스하게 편집한 콘텐츠. 이 경우 원본 콘텐츠를 비판하거나 변형하였으므로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3. 교육적 목적의 콘텐츠. 교육적 목적의 콘텐츠나 비평적 콘텐츠는 공정 사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영상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교육이나 비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교육적 목적이나 비평적인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콘텐츠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추가되므로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4. 리뷰와 논평. 기존의 콘텐츠에 대해 리뷰나 논평을 추가하는 것도 공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영화나 게임에 대해 리뷰를 작성하거나 논평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창작적 가치를 더한 콘텐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최신 게임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만들 때 게임의 일부 장면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 이 경우 게임의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분석을 추가한 콘텐츠이므로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4.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 유튜브에는 콘텐츠 아이디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중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은 특히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상, 이미지 등을 검출하는 데 유용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면 해당 콘텐츠가 자동으로 탐지되어 수익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1. 저작권 주장과 수익 공유. 만약 콘텐츠가 콘텐츠 아이디에 의해 탐지되면 해당 콘텐츠의 소유자는 저작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콘텐츠 소유자는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는 채널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특정 장면을 사용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콘텐츠 아이디를 통해 수익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수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5.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클립을 자르고 자막을 붙이면 수익화가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유튜브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 잘못된 정보의 예시. 틱톡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만 하면 수익화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틱톡에서 유행한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에 의해 탐지될 수 있습니다. 5.2. 유튜브의 수익화 정책과 공정 사용. 유튜브에서 수익화가 가능한 콘텐츠는 고유한 창작적 요소를 추가한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이를 변형하고 창의적인 요소를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유튜브의 공정 사용 기준과 콘텐츠 창작.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변형과 창의적 기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자르기만 해서는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튜브의 수익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은 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장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는 반드시 고유한 창작적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6.1. 기존 콘텐츠에 창의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 단순히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가져와 자막을 넣거나 배경음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콘텐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콘텐츠의 본래 목적이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화가 거부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콘텐츠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 인기 있는 드라마 장면을 가져와서 그 장면을 분석하고 드라마의 스토리나 캐릭터의 행동에 대해 독자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장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분석이 더해졌기 때문에 공정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존에 인기 있는 유튜브 쇼츠 콘텐츠를 가져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집하고 새로운 이야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양한 짧은 클립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의 콘텐츠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6.2.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원 제작사나 제작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시: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예능이나 드라마 클립을 자르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음악, 영화 장면을 사용하여 편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수익화가 거절되거나 채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공정사용 정책을 위반한 사례와 그 결과. 유튜브에서 공정사용 정책을 위반한 사례들은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동화된 시스템 컨텐츠 아이디를 통해 수백만 개의 영상을 추적하고 저작권이 침해된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시도나
공정 사용 정책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반드시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실이란 유튜버는 인기 드라마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자르고 그에 대한 간단한 자막만 붙여서 업로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콘텐츠는 유튜브의 콘텐츠 ID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탐지되었고 수익화가 거부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경고를 받은 후 결국 채널이 정지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시. 이 다른 유튜버는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그대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를 사용하여 구독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이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주장을 했고 유튜브는 그 영상에 대해 수익을 전액 차단한 후 채널을 제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결국 수익을 잃고 채널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항상 공정사용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8. 공정사용을 활용한 콘텐츠 아이디어. 공정사용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사용을 잘 활용한 콘텐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8.1. 비평적 영상 제작.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을 비평하거나 분석하는 콘텐츠는 공정사용을 활용한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 최신 영화에 대해 영화의 주제, 스토리라인, 캐릭터 분석 등을 다룬 리뷰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영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일부 장면을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새롭게 변형된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최신 영화의 캐릭터 분석을 하거나 영화의 메시지나 사회적 의미를 다룬 리뷰 영상. 8.2. 패러디 및 유머 콘텐츠. 패러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유머러스하게 재구성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풍자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패러디 콘텐츠는 원본의 저작물을 비판적이거나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므로 공정 사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여 유머러스하게 재구성하거나 실제 사건이나 유명한 인물을 패러디한 코믹 영상을 만드는 경우. 8.3. 교육적 콘텐츠. 교육적 콘텐츠에서는 기존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설명이나 해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사용하여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공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영화 속 한 장면을 사용하여 해당 장면이 표현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를 설명하는 교육적 영상. 9. 결론. 유튜브에서 콘텐츠 창작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정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의 콘텐츠 ID 시스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그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 사용의 범위는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를 어길 경우 채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 시에는 항상 저작권법과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